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HLB의 개별적인 이슈 하나 전달드릴 게 있고, 그 다음에 시황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또 코멘트 드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빠르게 한번 여러분들께 내용 전달해 드리면서 영상 짧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 이제 대선 이후로부터는 우리나라 시장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이 물려있던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2차전지 주요 종목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큰 하락을 보이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2차전지를 비롯해서 카카오나 또 여러분들이 많이 고통받고 계신 종목들도 영상을 좀 자주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HLB 주주님들은 이미 구독을 또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항상 늘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몇 가지 내용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 영상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6월 히든 종목으로 이제 요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현금 보따리를 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HBM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요거 이번에 HBM4라든지 4E, 4P까지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열심히 또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고, 거기에 있어서 필요한 핵심 기술, 또 그리고 그 기술에 또 필요한 핵심 기술, 이렇게 연달아서 정말 중요한 그 기술이 있는데, 이제 그 TGV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몇 개 안 되는 기업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종목이 삼성전자가 인수를 할 기대감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워낙에 종목의 사이즈가 큼직큼직하지는 않다 보니까는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당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 그냥 맘 편하게 한 1년 정도 내가 묵혀놔야지 이런 생각으로 비중 10% 정도만 매수를 좀 해두실 분들은요, 한 3배에서 5배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정말 소액만 접근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포트폴리오에 꼭 한번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월달 히든 종목으로 선정해서 여러분들 큰돈 벌어 가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 다 해놨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로 지금 카톡을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용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이 가능하시니까요, 늦기 전에 또 많이 오르기 전에 꼭 한 번씩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HLB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알테오젠이 급등을 했어요. 알테오젠이 5%대까지 상승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150 지수를 좀 끌어올렸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특허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죠. 거기다가 또 IRA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이 SC 제형에 대해서 태클이 좀 직접적으로 들어왔어요. FDA에 확인을 다 하고서 SC 제형 쪽으로 머크의 키트루다 같은 것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승인 요청을 넣은 건데, 요게 이제 트럼프 IRA 일부 항목 중에서 키트루다면 키트루다인 거지, 키트루다 IV에서 키트루다 SC로 제형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해서 다른 품목은 아닌 거다. 이게 사실은 다른 품목이 맞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걸로 이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여겨져 왔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알테오젠이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알테오젠 주가가 빠지다 보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코덱스 헬스케어라든지 또 HLB를 비롯한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패시브 자금이 같이 이탈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중간에 같이 두드려 맞기도 했었고, 실제로 요럴 때 같이 영향을 받은 건데, 오히려 오늘 알테오젠이 오를 때 HLB는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런 것들은 굉장히 좀 예외적인 상황이기는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실 만한 내용으로 오늘 HLB의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 이런 내용이 좀 올라왔는데, 하나씩 좀 살펴드릴게요. 리보세라닙의 TAC 병용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생존 기간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연장이 됐다라는 거고, 간암 신약 이후에 적응증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있던 간암 신약에다가 플러스로 또 TAC를 병용을 한 번 더 했을 때 이 데이터가 매우 좋더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TAC가 뭐냐면 여러분들 경동맥 화학색 전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이 원리와 절차가 경동맥에다가 삽입을 하고 또 항암제를 투여를 하고 종양 부위에다가 직접 투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색전 물질을 주입을 하고 암세포를 항암제 독성으로 이제 파괴를 하게 되는데, 이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양이 괴사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효과를 조금 더 좋게 보기 위해서 이제 요걸 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거고, 수술이 불가능한 간암세포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보세라닙과 경동맥 화학색 전술 TAC 병용요법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자 주도의 임상 3상의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됐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말인가요? 올 초인가요?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에서도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마비 임상을 성공하지 않은 약품임에도 불구하고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된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임상 데이터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리보세라닙과 TAC 병용군이 28.9개월의 중앙값, 전체
전체 생존 기간이 나왔고 TAC 단독군은 24개월 대비해서 유의미한 생존 연장 효과를 나타냈다. 사실 이 병용 임상 자체가 굉장히 시장의 트렌드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또 리보세라님이라는 기초 약물을 베이스로 해서 플러스 알파의 병용을 곁들였을 때 또 다른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기본 베이스가 좋은 약품이 아니면 여러분들 병용을 아무리 임상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기존에도 데이터가 너무나 좋기는 했었지만 이번 임상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이 TAC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경구 병용 치료제로서 임상적 유효성과 활용 가능성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간암 신약 성공 뒤에 리보세라닙의 치료 영역 확대와 글로벌 개발 전략 수립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은요. 가장 기본 베이스로 뭐가 따라줘야 됩니까, 여러분들? 데이터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계속 의미 있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리보세라닙 플러스 감렐레이주만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리보와 감렐이지만 그 리보를 중심으로 또 다른 병용들을 임상을 했을 때 계속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더라. 자, 이 말은 즉 본질 자체가 너무나 우수하다라는 걸 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리보세라닙과 감렐레이주밥의 병용 임상에 대한 최종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계속 승인 과정을 거쳐오면서 약물에 대한 문제는 제기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다 CMC 제조 공정 관련된 문제였고 특히 항서제약, 시설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역시나 훌륭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맞다. 언젠가 그래서 리보세라닙은 어디 갖다 놓든지 간에 충분히 좋은 성과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신약이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추후에 또 재료들이 부각되면서 좋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고 트럼프 의약품 관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의 변화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상단을 좀 높게 보지 못하고 낮출 수밖에 없었던 목표가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기준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TAC라든지 기타 등등 앞으로 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목표 주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LB 최근에 이제 특이사항은 없기는 하지만 현재 3차 재심사 요청 관련해 가지고는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3차 CRL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꼼꼼하게 하나씩 체크를 더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HLB 새로운 특이사항은 없고요. 자, 어쨌든 한국은행은요 또 기준금리도 낮췄죠. 금리를 낮춘다라는 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도 좋은 거니까 매크로적인 환경과 여건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개별 이슈만 잘 부각돼서 조만간 있을 급등의 수익을 한번 좀 잘 챙기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장기적으로도 볼지 말지는 데이터나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쩌면 HLB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HLB를 팔아서 다 넘어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주식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고 또 좋은 재료가 있다면 비중을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편입을 해서 포트폴리오의 하나로서 그냥 보유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억의 자산을 투자하고 계시는데 1,000만 원 정도를 넣어놨다. 근데 이 1,000만 원이 3,000이나 5,000이 됐으면 계좌 수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도 30에서 50%잖아요.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1억을 넣고서 이자 수익으로 5,000만 원 복리 효과를 내려면 세금 다 떼고 10년 걸려요. 근데 그 10년 걸릴 거를 1년 안에 벌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9년이라는 시간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계좌 수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 30% 50%도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다라는 거 꼭 좀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분석하고 준비한 종목이니까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아낌없이 다 드리도록 할 거고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카톡으로 제가 내용 싹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지분을 확보하면서 바닥에서부터 2000% 이상이 올랐어요. 근데 고작 3배, 5배 이 정도도 못 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군이니까 꼭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히든 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이니까 구독만 하신다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구독 누르시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꼭 한 번씩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